아빠들을 위한 고성능 세단, 저희 막내 PD의 정인데요. 일반적인 고성능 세단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63을 통해서 이 차의 진면목을 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대중성이 강한, 시장에서 정말 많이 팔리는 차 중에 하나죠. 인기 모델 GT4도어 43 포매틱을 만나고 있는데요. 출력적인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63보다 차이가 많습니다. 성능 측면으로 놓고 보면 제가 타고 있는 A45보다도 약간 떨어지는데요. 하지만 일상과 타협할 수 있는 고성능, 모든 사람들이 다 초고속 주행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43 라인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 AMG가 만들고 다시금 튜닝한 AMG GT4도어 43 포매틱, 과연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주행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로 바꿔볼 텐데요. 서스펜션이 지금 좀 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스펜션은 좀 부드럽게 풀겠습니다. 자, 속도를 올려가는 과정. 상승하는 거 보이시죠? 속도계 오차는 대략적으로 한 6km 정도 나는 것 같고 230km를 넘어가다 보니까 바람 소리가 조금 들리는 편입니다. 엔진의 순수한 힘으로 여롭게 뻗는 그 정도는 대략적으로 한 230에서 40km를 전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차는 최고속도 270km까지 달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상당히 긴 직선거리가 필요한 만큼 이 43 엔진, 이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이 GT는 그래도 무난하게 230, 40까지를 끊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네요. 자, 다시 달려볼까요? 그리고 8기통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해도 6기통으로서는 나름대로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운드도 사실 고성능 차를 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데, 적당히 과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듣기 좋은 그런 음색,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이게 기통마다 보여주는 엔진의 매력이 있는데 6기통으로서 이 정도라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다만 고성능 모델이죠.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RPM 사용 구간이 그래도 한 7,000 정도까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43 파워트레인, 어찌 보면 이 AMG로 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인지 조금 더 대중 친화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자, 그럼 파워트레인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 볼까요? AMG가 만든 엔진은 2리터급부터 시작합니다. 대중적 성격이 강한 3호급 차량에 쓰이는 엔진은 306마력, 고성능 지향 모델 45 또는 45S급 엔진은 387 또는 421마력의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3리터로 가면 43급 엔진부터 시작되는데 M256 가솔린 엔진의 최고 출력은 367마력입니다. 이 출력은 5500rpm부터 6100rpm까지 유지되고요.
최대 토크는 51kg 폴스미터 수준인데 고성능이라기보다 3리터 터보 엔진들의 표준적 토크로 보면 맞습니다. 고성능 GT와 만난 엔진인데 성능이 다소 평이하죠. C클래스나 E클래스급까지 가면 운전 재미를 주는 엔진으로 분류가 되지만 AMG를 대표하는 GT 라인업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느낌이 커집니다. 그래도 22마력급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돼 이전보다 나은 성능을 갖게 됐고요. 변속기는 9단 TCT를 사용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3급에 사용되는 MCT와는 다르죠. 쉽게 말해 토크 컨버터 방식의 9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인지 AMG 모델치고 매우 빠른 변속 성능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구동은 4륜이 기본이고 최근 모델답게 구동 배분 때 탄력성이 좋았습니다. 최근 벤츠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도 벤츠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만족도가 높은 것이 대략 22마력 정도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유무에 따른 차이가 제법 나거든요. 또한 충전을 하는 부분, 여기서의 탄력성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이 계기판상으로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쪽 보면 지금은 살짝 파워를 쓰고 있고, 자, 가속 페달을 풀어주자마자 바로 이제 충전에 들어가는 모습이죠. 물론 일반적인 풀 하이브리드처럼 조금 더 폭넓게 사용한다든지 이것만으로 저속 주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속 환경에서 NVH를 높여주는 장점이 있고, 부가적으로 풀 가속을 하고 있을 때 지금 같은 상황이죠. 네, 여기서 22마력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고속 주행을 할 때 이 직진성, 네, 역시 좋습니다. 사륜구동이라는 것도 조금의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 이 셰시 자체가 보여주는 이 견고함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지금도 자, 스티어링 휠을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자, 확실히 날렵해요. 자, 스티어링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조금 꼭 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만 직진 안정성 대단히 좋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벤츠가 잘 알고, 특히 이제 AMG로 갔을 때는 초고속을 넘나들잖아요. 특히 2차 같은 경우도 이 모델은 아니지만 63 같은 경우는 니르에서 기록을 갖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죠. 셰시 부분은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모델에서 이만큼 아쉬운 것이라면 사실 출력일 뿐이고, 그런 점들을 놓고 본다면 53급 정도만 해도 정말 충분할 것 같고, 물론 일상에서 우리가 즐길 때 사실 국내 도로 여건상 200km 이상 이렇게 고속 주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내가 타면서 적당히 차가 보여주는 스포티한 매력, 특히 그것이 스티어링 휠 쪽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매력인 만큼 이 차의 가치를 알고 접근한다면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그 재미, 이건 꼭 빠른 코너링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만 충분히 알고 접근한다면 GT는 분명히 매력적인 차로 다가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이 디스플레이가 이제 AMG 모델에만 적용되는 디스플레이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요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멋스러움은 있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두 개의 원형, 네, 그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AMG GT4도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만큼 무엇이 달라졌는지 디자인을 볼까요? 이번 모델의 핵심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다양화입니다. AMG 나이트 패키지, AMG 카본 패키지, AMG 에어로 다이나믹 패키지 등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죠. 테스트 모델은 옵션이 따로 추가되진 않았습니다. 때문에 페이스리프트 이전과 거의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상어를 형상화한 전면 디자인은 수직형이지만 넓게 표현된 그릴 덕분에 강인한 인상을 전달합니다. 엔진 후드 디자인도 고성능 모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요. 범퍼 하단에 셔터 그릴을 추가해 조금이라도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측면부는 부드럽고 낮게 떨어지는 라인이 특징이며, 후면부는 AMG GT를 상징하는 길고 얇은 리어램프가 자리합니다.
AMG GT63과 43은 외관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요. 중량은 어떨까요? 네, 사실 매니아가 아니라면 변화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뭐 확연히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정말 요만큼의 디테일 그런 보완을 한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소비자분들이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아마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스티커가 복잡하게 붙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이 벤츠 코리아가 차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AMG 서울 쪽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맙고요. 다른 것보다 저도 가끔 이제 그 전시장에 놀러 가서 차들을 보곤 하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차들이 줄긴 했어요. 그래도 다양한 AMG 차들이 있고 이 시승차가 제일 많습니다. 네, 뭐 시승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AMG 서울 방문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고성능차라 그러면 무조건 승차감이 나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가장 뭐 익숙한 국산 세단들과 비교하면 그것보다는 단단합니다. 성능을 위해서 당연히 튜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영역에서 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일반 세단보다는 단단하지만 승객에게 큰 불편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일상용 또한 패밀리카로 쓰는데도 뭐 크게 문제가 없고요. GT에는 AMG 라이드 컨트롤이라고 불리는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서스펜션뿐만 아니라 GT의 모든 셰시는 매우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죠. 스티어링 휠만 돌려봐도 다른 차와 무엇이 다른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느낌을 주는 차는 포르쉐 911 또는 그 이상의 스포츠카들 뿐이죠. 그러면서도 적당한 승차감을 잘 살렸는데 적어도 셰시 분야에서 최고를 달린다는 점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GT43 공식 기록이 4.9초죠. 날이 더워서인지 또는 일반유가 섞인 것 때문인지 제 성능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체감적으로 봐도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은 5.3초에서 만족을 해야 했죠. 최근 벤츠의 가속 성능을 보면 발표 기록 대비 소폭 떨어질 때가 많은데 이를 감안한다면 이 성능이 최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디젤 엔진을 장착한 S6 대비 조금 느리다는 것이 아쉽긴 하죠. 예전 같았으면 정말 대단한 성능인데 지금은 적당히 빠른 고성능 지향 모델로서의 성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점이 있는데 역시 매력은 스티어링 휠에 있는데요. 자, 현재처럼 이렇게 스티어링 휠 주고 있을 때 거의 빈틈이 없습니다. 이런 느낌을 주는 차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고성능이라고 그래서 대부분이 다 엄청난 그런 레스폰스를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민첩성, 특히 이제 4륜 모델로 가게 되면 후륜구동 모델보다는 민첩성이 약간 희석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기계적 완성도가 확실히 대단합니다.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내가 통제를 하고 있다. 일상에서는 일반 세단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이 감각 자체를 익히고 나면 다른 차들이 너무 밋밋하게 느껴질 겁니다. 스티어링 이거 대단한데요. 타이어 사이즈가 일단 버텨주고, 그리고 미쉐린이 AMG를 위해서 만들어준 타이어. 저희가 최근에도 이 타이어 이 모델은 아니었지만 정확히 이 사이즈는 아니었지만 시험을 했을 때 나름대로 좋은 성능을 보였거든요. 근데 대단합니다. 그리고 ESC를 지금 이제 임시적으로 켜놓은 상태인데 스티어링 앵글에 따라서 차가 운전자가 원하는 그 의도대로 갈 수 있도록 잘 서포트를 합니다. 물론 이제 후방 개입이기 때문에 이 개입에 따라 불편함도 거의 느끼지 않게 되고요. 이 정도면 약간 언더를 바라보고 있긴 한데 거의 뉴트럴에 가깝습니다. 타이어 상향 자체도 지금 그렇고 마일드하게 달리지만 다른 차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정도를 느낄 수 있고,
ESC를 부분적으로 해제를 해놓은 상태가 되니까 자, 엑셀을 싹 하고 밀어붙일 때 약간은 리어가 밀리는 그런 느낌도 받게 되죠. 서킷을 비롯해서 빠른 주행을 할 때는 현재와 같은 세팅이 당연히 낫고요. 그리고 좀 전 같은 경우 한 90km 이상에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네, 이때도 앞쪽이 선형적으로 말려 들어와서 일반 운전자분들이 운전하시는데도 전혀 불안감 없이 안정적인 환경 안에서 빠른 주행을 하실 수 있으리라, 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배기 사운드도 좋은 편이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셰시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잘 만들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GT43 제동 성능도 볼까요? AMG의 제동 시스템은 성능이 좋습니다. 세라믹이면 더 좋겠지만 기본 사양만 해도 탄탄한 제동력을 뽑아주죠. 미쉐린 타이어도 물론 한몫했고요. 현재 차량은 완벽한 길들이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34.5m 수준의 제동거리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길들이기 문제 때문에 후반에 약 3m가량 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러나 이를 포함해도 평균 제동거리가 35.3m 내외였기 때문에 정상 컨디션을 기초로 예상한다면 평균 35m를 전후하는 성능을 꾸준히 내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페달 조작감은 일반 세단을 다룰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고성능 모델로 가면 페달의 담력조차도 너무 좀 단단한, 물론 그를 통해서 정교한 조작을 할 수 있었지만 일상 주행 때는 좀 아쉬움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도 없는데요. 확실히 요즘은 대중과 타협하는 고성능 모델들, 그 방향성을 이 세팅을 통해서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끝에서 셰시, 차체 이르기까지 스포츠성에 있어서는 나무랄 부분이 없네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엔진 출력에 대해서만 타협할 수 있으면 정말 매력적인 차일 것 같은데요. AMG 모델들, 여러 모델들이 있죠. 기본 승용차를 베이스로 튜닝한 그런 모델들도 있지만 오리지널로 AMG가 만든 차들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 인테리어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볼까요? 실내의 변화는 새로운 스티어링 휠에 맞춰집니다. AMG의 최신 디자인인데 많은 부분이 터치 방식으로 바뀌면서 조작하기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정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니까요. 스티어링 휠에 AMG 전용 컨트롤러가 추가됐습니다. 오른쪽 다이얼은 주행 모드를 변경해줍니다. 버튼을 누르면 어떤 모드에서건 인디비주얼 모드로 진입하고요. 왼쪽은 각종 설정을 바꿔주는 버튼들입니다. 계기판에는 AMG 전용 테마와 메뉴가 추가됐습니다. 화려한 그래픽 효과가 눈길을 끌죠. AMG 메뉴를 통해 달리는 데 필요한 세부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요. 센터페시아 터널 부분에서 AMG 전용 모델이라는 점이 느껴집니다. 특히 이 부분은 벤츠의 다른 모델에서 찾아볼 수 없는 AMG만의 디자인이죠. 서스펜션, 배기 시스템, ESP, 리어 윙 등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작은 디스플레이를 통해 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MG 트랙 페이스도 탑재됐습니다. 랩타임 계측을 비롯해 차량의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 어떻게 운전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가속 성능이나 제동 성능, 400m 드래그와 같이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일부 모델에서는 40만 원을 주고 추가로 구입을 해야 하는 기능입니다. 뒷좌석 공간에서 63과 43 간의 차이가 납니다. 63은 2인승 시트, 43은 3인승 시트로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벤츠는 ADAS 기능이 매우 좋죠. 이번 GT에서도 ADAS 기능이 모두 들어갔는데 특히 차선 중앙 유지 능력이 좋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국산차를 능가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네요. 지금 뭐 시트 같은 경우가 그래도 좀 좋아 보이고, 요 스티어링 휠이 가장 큰 변화인데요. 패들도 예전과는 다른 형상으로 변했죠. 소위 이제 이 잠자리 모양 스티어링 휠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고개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서 각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다이얼과 버튼이 위치합니다. 디스플레이 붙어 있고요. 사실 예전에도 이것들이 다 있었는데 다른 모델에서도 채용할 수 있었는데, 네, 이 벤츠에서 상품 기획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빼먹었었죠. 그래서 저도 제 스티어링 휠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곤 한답니다. 그리고 이 모델들, AMG 모델들 보면 이제 다이나믹스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뭐 어드밴스드 모드, 그러니까 뭐 기본 베이직 모드가 있고 어드밴스드 그리고 뭐 프로 모드가 있는데, 요 부분은 베이직으로 갈수록 조금 더 운전하기 쉽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익숙해졌을 때는 프로 모드까지 올려서 차의 이 한계 이런 것들을 즐기시면 되고, 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눠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운전 실력에 맞춰서 차를 즐길 때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요즘 보면 예전에는 이 BMW M이 독보적으로 차를 잘 만들었거든요. AMG는 그냥 보면 뭐랄까요, 그냥 큰 엔진, 고출력 엔진만 갖다 놓고 밸런스는 좀 살짝 무너진. 근데 지금은 세월이 좀 많이 변했죠. 요즘은 AMG 모델들도 이상적인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최근엔 더 칭찬받을 때가 많고, 니르 기록을 보더라도 요즘에는 대부분 이 AMG와 포르쉐가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 정리를 한다면 출력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여기서 출력을 얻기 위해서 63으로 가게 되면 출혈이 너무 커져요. 자, 소요되는 비용, 뭐 옵션이나 이런 것들에 큰 변화가 생기진 않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억 원이 필요합니다. 8기통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일부 사양이 약간 바뀌지만 거기다 1억 원을 투자를 한다. 물론 차량 자체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근데 사실 이 모델도 가격이 좀 계속 올랐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정말 AMG가 만든 대표하는 끝장 모델을 타보고 싶다라면 무리해서라도 63을 가는 게 낫겠지만, 내가 사실 그렇게 차를 탈 일은 별로 많지 않잖아. 가속 부분에서 조금의 아쉬움은 있더라도, 그래도 뭐 4초 후반이면은 느린 차는 아니니까 이 정도에서 타협하고 나는 일상이 더 중요해 라면 가성비 차원에서 이 GT43은 충분한 매력을 가진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요즘 고출력 차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의 이 가속 성능이 밋밋하게 느껴질 뿐이지 절대 느린 차는 아니거든요.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자, 컴포트 모드고요. 자, 기본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소리 들으셨죠? 사고 위험이 이제 예측됐을 때 이 청각을 보호해주기 위한 시스템인데요. 자, ESC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작동을 했었고, 타이어의 이 스티어링 조작에 따른 타이어의 리스폰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현재는 미쉐린 5위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죠. 사이즈도 넉넉하고, 조종 안전성 당연한 얘기지만 한계 또한 높아서 급작스러운 그런 뭔가 환경을 만나더라도 아쉬움 없이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시 해볼까요?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다른 차들보다 밀려나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적었고요. 네, 오늘 만난 메르세데스 AMG GT4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모델입니다. 뒷모습 빼고요. 오늘도 63을 타서
완전히 진짜 그 모든 것에 감동을 받았다면, 현재는 가속이 약간 희석된 느낌, 이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충분한 매력을 보여줬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들은 많죠. 우리 모두가 편안하게, 하지만 우리 모두가 편안하지만 때로는 즐겁게 탈 수 있는 차, 뭐 조작하는 운전자 입장에서 행복하고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도 불안하지 않게 적당한 고성능을 즐길 수 있는, 네, 현재 GT43, 네, 그런 차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네요. 네, 오늘은 짜임새 있는 정말 이 셰시 완성도 끝입니다. 메르세데스 AMG GT 4도어, 네, GT43을 만나봤습니다.